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 로이스의 치유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제가 좀 많이 힘들어할 때 제 지인이 추천을 해줬어요. 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읽고 나서 정말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달라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몸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몸이 안 좋은데 몸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마음도 좀 같이 안 좋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불과 뭐 얼마 안 됐던 얘기입니다. 한 2년? 2년 좀 넘게, 2년 좀 넘었는데 이 책 읽은 지, 네. 그때 읽고 나서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이 책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혐오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겪는다.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생각은 나는 그 정도로 잘나지 않았어이다. 그것은 단지 생각일 뿐이며 생각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몸에 발생하는 질병들은 우리가 만든 것이다. 분노와 비판 그리고 죄책감은 가장 해로운 패턴이다. 화를 풀면 암도 고칠 수 있다.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우리가 자기 혐오와 죄의식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몰랐을 때는 남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사회적 문제 때문이야, 환경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는다고 해요.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다 있다는 거. 이 나한테 책임,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힘을 주면요. 어떻게 마음이 바뀌냐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힘을 조종할 수 있으며 이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뻐한다. 인생의 매 순간은 새로운 시작점이며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여기 서 있는 나의 새로운 시작점이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루이스의 인생 철학이래요. 나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을 영원히 없애버리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말로 바꾸고 싶다고 해요. 뭐뭐 할 수 있다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며 우리가 틀렸다는 뜻은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부자가 되어야 해가 아니라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고치는 거죠. 나는 결혼을 해야 해가 아니라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어떤 일로도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다. 내가 실수를 했어도 잘못했어도 좀 부족해 보여도 나는 나를 그냥 응원해 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하고 강의를 하고 유튜브도 하고 하면서 자기 평가를 안 할 수 없는 직업이잖아요. 뭐 나 혼자 연구하거나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책을 쓰고 이런 거는 항상 책이 잘 됐나요? 베스트셀러인가요? 강의가 인기가 있나요? 항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에요. 자, 근데 외부에서 저를 평가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걸 막을 수 있었어요. 저는 자기 평가를 하면서 나의 비난, 나를 비판하는 걸 가져왔기 때문에 이걸 멈추기 위해서 강의 피드백을 하지 않았고요. 제 강의를 다시는 듣지 않았어요. 네. 제 방송을 다시는 보지 않았고요. 방송을 하면 그냥 끝이야. 안 봐요. 그 다음에 유튜브도 초반에 업로드를 계속 하기만 했지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어요. 왜? 내 얼굴 내가 보면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내 목소리가 누가 예쁘다고 하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김유라 씨 목소리 예쁜데 뭔 소리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자, 제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전화 연결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전화를 걸어 주셨습니다. 자, 그분들 목소리 다 예뻤나요?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저랑 통화한 많은 분들 목소리 다 예뻤어요? 그런가요? 박보검 목소리랑 똑같은 분도 있었고, 네, 남자분 목소리도 다 잘생기고 다 예뻤습니다. 제 목소리만 예뻤나요? 아니요. 다 예뻤어요. 자,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 다 괜찮아요. 그래서 내 목소리 내가 듣는 게 세상에서 제일 이상해요. 남들은 막 예뻐요 하는데 나만 내 목소리 너무 이상해. 그래서 사실은 내 거를 내가 피드백을 받으면 자꾸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죠. 저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요, 충분하지 않아 라고 배웠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찬장이 비어있다고 느끼거나 항상 빚에 쪼들리고 있을 것이다. 만약 부모님 맨날 우리 집에 돈이 없어. 야, 돈이 없어서 못해. 돈 없어서 못 사줘 라고 계속 얘기했다면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나는 운이 좋아, 이런 거.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 저 같은 경우는 나는 무한계 인간이야, 나의 의식에는 한계가 없어 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내 생각이 한계가 좀 없이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리가 상상하는 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자유롭잖아요. 로이스에는 몸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암에도 걸렸었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하다가 몸에 병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연식으로 병을 치료했어요. 루이스의 영양 철학이 너무 좋아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잘하는 것이면 먹고 잘하지 않는 것은 먹지 않는다. 나랑 너무 비슷해. 저는 이제 사실은 아무거나 다 먹긴 하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인스턴트 공장에서 나온 것보다 밭에서 자라는 걸 먹자라고 많이 가르쳤었죠. 이거 나무에서 열리니 이거 땅에서 나는 거야 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가장 빨리 좋은 결과를 내는 방법인 것 같다라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똑바로 눈을 보고 하는 거죠. 자, 내가 나를 보는 방법은요, 거울을 보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충고한다. 거울을 보고 큰 소리로 말하래요. 나는 너를 사랑해. 유라야 사랑해. 유라야 너무 예쁘다. 이런 말 하는 거죠. 처음에 이 말이 되게 어색하고 오글오글하고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도전할 때요, 재미삼아 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난 뭐 이 일을 실패하면 죽어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재미삼아 한번 해볼까? 기쁘게 해볼까? 제가 최근에는 재미삼아 이나영과 맥심 모카골드 광고를 녹음했어요. 재미삼아. 자기 비난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나에게 이런 말을 한번 해보세요. 나를 가치 없이 여기려 드는 욕구를 없애고 싶어. 나는 최고의 인생을 누릴 자격이 있어.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어 라고 말하라. 나에게 이런 자격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는 단지 바라기만 하면 된다. 당신의 잠재의식과 우주의 지혜가 방법을 알아낼 것이다. 모든 당신의 생각과 말이 해답을 구할 것이고 힘은 그 순간에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는 말과 생각이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바라는 거를 계속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들을 많이 바래요. 나는 운이 나빠. 나는 오늘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줄줄 날 때도 무릎이 부러지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어쩐지 치마가 아니라 바지를 입고 싶더라. 바지에 구멍이 났어요. 근데 바지에 구멍이 난 덕분에 무릎을 조금만 다칠 수 있었죠. 치마를 입었더라면 아마 무릎이 완전히 까졌을 텐데 그때 진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상하게 바지를 입고 싶더라. 그랬더니 내가 넘어졌고 무릎이 조금밖에 안 다쳤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쉽다고 생각하면 쉬워진다. 당신이 변화가 점점 쉬워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돈 벌기가 쉽네. 돈 버는 게 점점 쉬워지고 있어. 내가 요즘 돈에 대한 책을 이렇게 봤더니 좀 알 것 같아. 옛날에 몰랐던 걸 알게 되었어. 아무래도 나는 돈 벌기가 되게 쉬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어린 아기를 키우고 집에만 있고 남편이 혼자 벌고 있을 때는 돈 벌기가 쉽네 이 말이 쉽사리 제 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뭘 선택했냐면 돈 아끼기 쉽네, 돈을 많이 저축할 수 있네 라고 저축을 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바꿔먹었죠. 하루에 여러분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5만 원만 더 저축을 해도, 아니 3만 원만 더 해도 저축을 지난달보다 더 많이 하고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점점 잘 저축하고 있네,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정말 기쁘죠. 자, 우리가 분노가 막 나고 긴장이 들고 왜 화가 나고 왜 불안한지 모를 때 있어요. 그럴 때 침대에 커다란 베개를 2개 얹어놓고 있고 힘껏 내리쳤대요. 12번쯤 내리쳤을 때 나는 화가 난 이유를 깨달았다. 이유는 너무도 분명했다. 그래서 나는 더욱 세게 베개를 내리치면서 분노의 감정이 몸속에서 빠져나가도록 했다.
그렇게 하고 나자 마음이 홀가분해졌고 다음 날부터 어깨가 아프지 않았다. 네, 우리가 몸이 아픈 것들이 다 마음에서 온다. 특히 분노를 억누르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게 기쁨도 못 느끼게 하고 고통도 못 느끼게 하는 그런 무감각하고 무표정한 인간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나 있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모가 있든 없든 우리는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상처의 이제 본질은 진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너무 어리고 몰랐기 때문에 왜곡된 생각으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막 그럴 때 있죠. 누군가가 내가 뭔가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이 막 웃었을 때 그 사람은 내가 좋아서 귀여워서 웃었을 수도 있는데 나는 저 사람은 나를 비웃었어. 지금 내가 한 행동이 안 그래 너무 부끄러운데 나를 비웃었구나 라고 그렇게 딱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비웃은 사람. 그런 것처럼 많은 사건들이 왜곡될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 내가 그 내면아이,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당신을 대여섯 살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려보라. 아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아이가 당신에게 바라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찾아보라.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합니다. 자,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바라는 거는 사랑밖에 없어요. 엄마 일로 와봐. 아니면 막 오줌을 아무 데나 싸고 막 머리를 깨트리고 하는 것도 엄마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팔을 뻗어 사랑이 느껴지도록 부드럽게 아이를 안아주어라. 상상 속에서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는지를 말하라. 유라야 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정말 아껴. 아이의 모든 부분을 칭찬해주고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해주어라. 네가 에디슨처럼 달걀을 품어보겠다고 베개 속에다가 달걀을 넣고 엉덩이로 깔고 앉았더니 계란이 다 깨져버렸어. 그래, 그럴 수 있어. 너의 실험 능력을 칭찬해. 대단하구나. 네가 뭔가를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 잘못할 수 있어. 잘했어.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거죠. 우리 이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잘못하면 혼나고 공부 못하면 벌 받고 맞고 이러면서 자랐지만 내가 그 어린아이에게는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있든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라. 이제 그 아이를 심장 크기만큼 작게 만든 뒤 당신의 심장에 넣어라. 그래서 그 아이를 언제든지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신경 쓰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를 부정적인 걸로 집중하면 안 된대요.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찌지?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지?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언어로 바꾸면 안 돼요.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어서 말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날씬하다. 나는 돈을 잘 번다. 나는 영원히 젊다. 나는 이제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간다. 나는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나는 나다. 나는 내 머리, 코, 내 몸이 마음에 든다. 나는 사랑과 애정이 가득하다. 나는 즐겁고 행복하며 자유롭다. 나는 아주 건강하다. 자, 이렇게 얘기해야지 미래 시제로 나는 앞으로 돈을 잘 벌 것이다. 나는 나중에 날씬해질 것이다. 것이다로 끝나면 미래 시제로 끝나면 생각도 미래에 머무르게 된대요. 오지 않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제로 말하는 자기 긍정, 확신의 말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런 말 한번 해보래요.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인다. 하루에 최소 300~400번. 나 그냥 이대로 살 쪄도 괜찮고 피부 좀 안 좋아도 괜찮고 지금 이 상황 이래도 괜찮고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죠. 행복해지는 생각을 하라.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하라. 당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과 함께 하라. 몸이 좋아지는 음식을 먹어라.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에는 한계가 없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자, 이게 제가 좋아하는 무한계 인간의 속성이죠. 믿음에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믿고 나의 가능성을 믿고 이 세상이 나한테 좋은 것을 준다는 믿음을 가지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한계 인간의 속성, 한계 없이 믿어라. 나 자신을 믿어라. 치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검토해서 그 중에 가장 관심이 가는 한 가지만 시도해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눈을 감고
인생에서 일어난 좋은 일에 감사하라. 더 많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저는 감사할 일이 정말 없이 힘들었을 때 뭘 감사했냐면 눈이 있어서 책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귀가 있어서 소리를 내가 잘 들을 수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김동률 오빠의 음악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음악을 내가 이 귀가 없어서 만약에 못 들었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전에는 뉴스를 듣지 마라. 뉴스에는 갖가지 재앙만 소개될 뿐이니 괜히 뉴스에서 본 내용이 꿈에 나타나게 할 필요가 없다. 뭐 안 좋은 얘기. 정말 우리 특히 아이들에게 안 듣게 하고 싶은 뉴스가 많죠. 저 뉴스 아예 보지 않습니다. 예. 세상 돌아가는 거 뉴스를 통하지 않아도 다 얻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요걸 한번 해보세요.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축복하라. 예를 들면 내 아이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거죠. 내 아이가 너무 키우기 힘들어. 그래도 이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네, 더 잘 될 것이다. 당신의 의식을 열어 성공을 맞이하고 그 성공 중에 하나가 바로 급여 인상이다. 이렇게 확신하래요. 나는 더 많은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어. 내가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줘서 사장이 그 이익을 나에게 줄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우주가 당신 노력을 알고 더 높은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고 최고의 것을 받아들인다. 나는 공주다. 나는 공주니까 이만한 걸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과 돈이라든가 선물에 대해서 거래할 때 이걸 거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대요. 누가 돈을 주거나 선물을 주면은 감사하게 받아라 라고 합니다. 당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선물로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래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고 베풀어라. 저는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 제 블로그 이웃분이 제 진짜 이만한 높이의 뻥튀기를 갖다 주셨어요. 정말 아이보다 키가 훨씬 큰 집으로 배송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너무 고마운데 표현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누군가한테. 남편도 저한테 생일 선물을 안 해주니까. 그리고 그거를 막 자랑하고 싶은데 다른 블로그 이웃분들이 부담 가질까봐 김유라 씨는 선물을 좋아하고 밝히는구나 라고 할까봐 자랑을 못했어요. 그리고 받으면서 너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거 안 주셔도 괜찮은데 이런 걸 뭘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을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내가 막 자랑하고 내가 막 기뻐했으면 보내주는 사람도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 제가 완전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하게 됐어요. 더 많은 선물이 들어오고 내가 고마워하니까 더 받게 되었습니다. 재물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내가 갖고 있던 것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며 내 돈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거나 뭐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내가 갖고 있던 것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 나는 더 좋은 것이 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게 저리 가버리면 또 좋은 게 더 오겠지. 그러니까 속담 중에 똥 차가고 벤츠 온다. 우리가 남자한테 차였을 때 많이 생각하는 건데 실제 그렇죠. 칭찬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선물을 받는 기분이 들도록 같이 칭찬해주면 더 좋다. 좋은 기운이 계속 흐르도록 하는 방법이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풍요로움에 기뻐하라. 살아있다는 사실에, 건강함에,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자신이 창조적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라. 그리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즐거움을 느끼는 산증인이 되어라. 밤 11시에 라이브에 들어와서 함께 춤을 추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에 기뻐하는 거죠. 내 몸이 건강하니까 귀로 음악 듣고 몸으로 춤을 출 수 있어요. 어른이 되어서 만약에 어떤 여기 병에 대한 얘기 되게 많아요. 어른이 되어서 천식이 재발했다는 것은 현재 상황이 아닌 과거 어린 시절에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기침 많이 하시는 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죠. 저는 천식이 되게 많이 온 적이 있었는데 갈비뼈가 나중에 아파서 기침할 때마다 정말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 왔어요. 그리고 배 근육이 나중에 완전 뻐근해져서 기침할 때마다 배 근육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새벽 5시에 잠든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네, 그때 생각해보니까 내가 과거에 좀 집착하고 있을 때 몸에 병이 같이 오더라고요.
그런 거를 자각하고 내가 뭐 때문에 몸이 이렇게 좀 괴로울까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되게 좋죠. 이분은 이제 암에도 걸렸었고 몸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음식을 고치면서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그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나는 엄청난 양의 녹색 채소를 주로 먹는 엄격한 식단을 따르기 시작했다. 첫 달에는 일주일에 3번씩 장세척을 받았대요. 이제 디톡스 같은 거, 독소를 빼내는 거를 많이 한 거죠. 건강을 위해서 여전히 채소를 많이 먹되 밀가루, 유제품, 설탕, 옥수수, 감귤, 콩, 카페인은 거의 먹지 않는데요. 예전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한다. 75세 때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고 요즘 일주일에 3번씩 요가를 한다. 요즘 어릴 때보다 더 유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난 늙고 있어. 나 몸이 점점 안 좋아져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건강 음식 조금 더 챙기고 유연하게 할 수 있고.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안 됐던 자세가 되기 시작했고 저는 지금 나이가 점점 들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합니다. 그래서 나는 유연하지 않아 내 몸 뻣뻣해가 아니라 내가 하면 할수록 잘 되는 거죠. 저의 체력은 20년 전보다 지금 더 좋아요. 저는 20년 전에 한 번도 밤 12시 넘어서까지 공부를 해보거나 책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밤새도록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독서를 하고 제 마인드 컨트롤 하는 이유가 이게 건강과 연결이 되어 있고 건강뿐이 아니라 행복 모든 것들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계속 읽게 되었어요. 제가 되게 몸이 아팠을 때 마음이 아팠을 때 제 지인이 추천해준 책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 루이스의 치유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